어린 여대생이 72세 노인과 부부처럼 지내며 돼지우리에서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심지어 기자들 앞에서도 노인은 주저없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 아내와 함께 잠을 잤으며 매일 밤 그녀가 남편을 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도대체 어떤 출신입니까? 혹시 노인에게 세뇌당한 것입니까? 진실이 밝혀지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인 결말에 분노했습니다. 이 기이한 실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 채널에 더 많은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2012년 어느 날 스촨성 방송국은 한 익명의 전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에 따르면 한 여성이 노인과 함께 살면서 학대를 받아 정신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단서를 받은 방송국 직원들은 외딴 마을로 직접 찾아가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충장현 깊은 산속에 위치한 위에량직 마을이었습니다.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자들은 먼저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기자들은 마을의 나이 차이가 극심한 부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노인은 아내를 자주 때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리텐고였습니다. 이 부부의 상황은 익명의 제보 내용과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그 여성의 출신에 대해서는 마을 사람들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나이 많은 주민들은 그녀가 1995년 갑자기 마을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위에량직 마을은 도로가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젊은 여성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겨우 20세 정도였으며 책과 신문을 즐겨 읽었고 표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으며 심지어 몇 마디의 영어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잡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포장지에 인쇄된 제조 날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학력이 낮은 시골 여성들과 비교하면 그녀의 이러한 습관은 이 외딴 산골 마을에서는 매우 특별하고 사치스러워 보였습니다. 20세의 그녀는 외부인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곁에 항상 있던 사람은 리텐고였습니다. 그는 당시 55세로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가난한 독신 남성이었습니다. 리텐고는 그녀보다 35세나 많았으며 대머리에 이가 거의 빠진 초라한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 젊은 여성이 바로 리 씨의 아내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이 어떻게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젊고 마을 여성들과 확연히 다른 그녀의 모습은 모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마을 사람들은 항상 수군거렸으며 리 씨는 사람들의 질문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가 타지에서 온 친구의 딸이며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의지할 곳이 없어 함께 살게 되었으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부부처럼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2년이 되었을 때 20세였던 그녀는 어느덧 37세가 되었으며 리 씨는 72세가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안내를 받아 기자들은 곧바로 리텐고의 집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초라한 오두막이었으며 마을의 다른 집들과 비교하면 더욱 낡고 허름해 보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집은 정부가 가난한 가정을 위해 지원한 보조금으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리 씨의 집이 이렇게 낡고 허름한 이유는 그가 매우 게으른 사람이었으며 대부분의 돈을 먹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집을 관리하는 데 신경 쓰지 않았으며 그 결과 집은 점점 더 오래되고 허름해졌습니다. 리텐고가 조사 대상임을 확인한 후 기자는 그의 방문을 두드리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리 씨는 기자를 보자마자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정부에서 빈곤 퇴치를 도우러 왔다고 착각하고 기꺼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있는지 묻자 그는 아내 한 명뿐이라며 기자를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침실이라 불리는 그곳에는 나무 판자 한 장이 벽돌 위에 올려져 있을 뿐이었으며 침대 위에는 이불조차 없었고 낡은 군용 외투 2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악취가 코를 찔렀으며 방 한쪽에는 닭, 오리, 토끼를 기르는 작은 우리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명백히 가축을 키우는 축사였습니다. 집안에는 값어치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었으며 낡은 돼지 먹이통 몇 개만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리 씨는 당황한 듯 원래 이 방은 돼지우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이 없어 돼지를 살 수 없었고 대신 몇 마리 토끼를 키워 부부가 고기라도 먹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에는 난방기구조차 없었으며 모든 것이 낡고 악취가 심하여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이 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집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리 씨의 아내는 침대에 누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 씨는 조급한 듯 이불을 걷어올리더니 기자들 앞에서 아내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아내의 출신에 대해 묻자 리 씨는 대답을 피하며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내를 향한 애정을 과시하며 여러 사람 앞에서 직접 아내의 머리를 빗어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2세의 그는 아내에게 너무나도 사적인 질문을 던졌으며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조차 불편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기자는 마을 주민들에게 리 씨 부부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여러 차례 마을을 탈출하려 했지만 매번 남편에게 붙잡혔다고 증언했습니다. 위에량직 마을은 산속에 있으며 마을을 빠져나가는 유일한 길은 진흙이 가득한 비포장 도로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리탱고가 아내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며 집으로 강제로 데려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종종 그녀를 괴롭히고 때렸고 그녀가 비명을 지르고 멈출 때까지 때렸습니다. 가까이 사는 이웃들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자주 들었다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리 씨가 아내를 쇠사슬로 침실에 묶어 몇 달 동안 감금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자가 왜 아내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대했느냐고 묻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겁을 먹지 않고 도망치려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노인의 눈을 보면 아내를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아내의 출신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리 씨가 계속해서 대답을 피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는 그녀의 신원을 밝혀내기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눈을 피하며 두려운 기색을 보였으며 특히 리 씨가 있을 때 더욱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에 기자는 리탱고를 잠시 자리를 비우게 하여 아내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리 씨가 떠나자 여성은 긴장이 풀린 듯 자신의 이름이 허청우이이며 충칭 유양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37세가 된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이 허카이즈라는 것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는 자발적으로 스촨성에 온 것이 아니라 인신매매 조직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은 매우 야위고 눈빛은 공허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자는 즉시 취재를 중단하고 허청우이의 친부모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기자는 허청우이가 제공한 주소를 따라 즉시 해당 지역으로 향했으나 그녀의 가족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한 이웃이 그 가족을 잘 알고 있었으며 기자에게 그들의 연락처를 제공했습니다. 충칭에 살고 있는 허카이즈는 17년 동안 실종되었던 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기자가 현재 허청우이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즉시 그녀가 자신의 딸임을 알아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7년 동안 어떠한 소식도 없었으며 10년 넘게 헛된 수색을 이어온 가족들은 그녀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허청우이의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녀가 심리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산속에서 수년간 지내면서도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자는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 허청우이가 납치되어 노인의 아내로 팔려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딸이 스촨성의 한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허카이즈 씨는 기자에게 딸을 만나러 가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그는 딸이 실종되기 전의 상황을 회상하며 깊은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허청우이는 1975년생이며 20세가 되던 해인 1995년에 실종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장녀였으며 밑에는 2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골에서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으며 허 씨 역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녀를 충분히 보살피지 못했으며 가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허청우이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으며
1995년 면양의 한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대학에 합격한 것을 매우 기뻐했으며 그녀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8,000위안을 빌려 딸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허청우이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점점 개선되고 있던 와중 대학 1학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은 허카이즈 씨는 즉시 딸이 다니는 도시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의 룸메이트에 따르면 허청우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러 나갔고 어느 날 저녁 이후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매장 측은 허청우이가 그날 저녁 퇴근 후 정시에 퇴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사고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철저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허카이즈 씨는 딸에 대한 정보를 들을 때마다 직접 찾아다녔지만 매번 허탕을 쳤습니다. 2012년 3월 기자는 허카이즈 씨와 그의 다른 자녀 한 명을 데리고 허청우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리텐고는 기자를 다시 보자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찾으러 온 두 사람의 신원을 알게 되자 분명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화를 내며 내 아내는 고아이며 가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텐고의 태도를 본 기자는 여성 인신매매가 중범죄이며 만약 그가 끝까지 부녀의 재회를 막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리 씨는 정부의 생계지원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할 것을 직감하고 바로 동의했습니다. 허청우이의 여동생은 침대에 웅크리고 있는 언니를 발견하자마자 달려가 꼭 껴안았습니다. 허카이즈 씨 역시 17년 만에 딸의 이름을 부르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허청우이는 가족을 바라보면서도 어리석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동생은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고 허청우이는 즉시 어머니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축들과 함께 사는 방과 낡고 허름한 집을 본 허카이즈 씨는 곧바로 딸을 데려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리 씨는 아내가 떠날 위기에 처하자 122안을 주고 아내를 샀으므로 그냥 보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리 씨는 17년 전의 사건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1995년 당시 55세였던 리텐고는 여전히 아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평생을 혼자 살 운명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이 그를 찾아와 결혼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알아본 끝에 다른 성에서 납치된 여성이 있으며 그녀를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학식이 높지는 않았지만 인신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관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납치된 여성이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순간 그는 망설임 없이 가격을 물었습니다. 결국 가격을 흥정한 끝에 리 씨는 122안에 그녀를 사들였으며 그 여성이 바로 허청우이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들인 후 즉시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 감금했습니다. 허청우이는 끊임없이 그에게 애원하며 자신이 대학생이며 집으로 돌아가면 많은 돈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대학생이라는 사실을 안 리 씨는 오히려 더 기뻐하며 그녀를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 기대하며 가난에서 벗어날 희망을 가졌습니다. 허청우이를 순종적인 아내로 만들기 위해 그는 자주 폭력을 행사하고 음식을 주지 않으며 그녀의 탈출 의지를 약화시켰습니다. 허청우이는 여러 번 순응하는 척하면서 그의 경계를 허물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매번 붙잡혀 다시 감금되었습니다. 노인과 강제로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자 그녀는 극심한 절망으로 인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 씨는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구매한 아내는 그저 분풀이 대상이자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17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것은 아마도 허청우이 씨에게는 가장 행운일 것입니다. 딸에게 벌어진 일을 알게 된 허카이즈 씨는 몹시 분노하며 리텐코에게 주먹을 날릴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도 리 씨는 뻔뻔하게도 자신을 장인어른이라 부르며
심지어 만약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허청우이를 샀다면 그녀는 진작에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친 후 자신과 동갑인 허카이즈 씨의 어깨를 툭 치며 연신 웃었습니다. 그의 뻔뻔함에 허카이즈 씨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얽히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도 향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허카이즈 씨는 딸과 함께 떠나기 전 리 씨에게 침대와 이불을 사라며 1,000위안을 건넸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붙잡아둘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리 씨는 환하게 웃으며 그 돈을 흔쾌히 받았습니다. 허카이즈 씨가 딸을 데리고 떠난 후 리 씨는 기자에게 자신의 진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친부가 누구이며 어디 사는지 이미 아내를 산 날부터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들의 전화번호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를 돌려보내면 자신이 120위안을 주고 산 여성을 빼앗길까 두려워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언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분노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랜 심리적 문제로 인해 허청우이의 현재 삶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녀는 17년 동안 자유를 빼앗겼으며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 직장도 가질 수 없고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40세가 가까워진 그녀는 그저 집에서 부모를 도우며 소소한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과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으며 유일한 취미는 책을 읽는 것뿐이었습니다. 책을 펼쳐 읽을 때만큼은 그녀가 다시 학생 시절에 무탈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7년의 자유를 빼앗긴 그녀는 결국 미래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가해자는 여전히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니텐고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며 여전히 빈곤층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허청우이를 납치해 팔아넘긴 인신매매 조직조차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족이 리 씨를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는 서로 합의한 거래였다며 발뺌할 가능성이 크며 게다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허카이즈 씨가 17년 동안 딸을 감금한 자에게 돈을 건넨 행동 역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너무 나약하고 어리석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가 해야 할 가장 적절한 일은 진실을 밝혀내고 경찰에 직접 신고하여 딸이 수년간 겪은 고통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빠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딸을 산 남자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인신매매범들과 여성들을 돈으로 사고 파는 자들이 여전히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리 씨가 1,000위안을 받고 활짝 웃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장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박제되었으며 이 사건의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씁쓸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일 아침, 허난의 한 경찰서에 중년 여성이 찾아와 남편 량쥔린이 5월 31일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며 전화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하였습니다. 량쥔린 53세는 가족의 주요 생계 부양자였습니다. 당시 추수철이었으나 갑자기 실종된 이유를 알 수 없었기에 아내는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급한 일이 있어 외출할 때면 반드시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31일 밤 남편은 단순한 반바지와 티셔츠만 입고 집을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마을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끝에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였습니다. 몇몇 이웃들은 량쥔린이 마을 끝에 사는 리샤오메이라는 여성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리샤오메이와 그녀의 남편 둥이가 이른 아침에 3륜차를 이용해 가축 사료를 운반하는 장면을 포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을 떠날 때 3륜차에는 가축 사료가 가득 실려 있었으나 다른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차량이 비닐막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부부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그들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계속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10시간이 넘는 신문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범행을 시인하였으며 태도 또한 매우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내 리 씨는 피해자를 작은 협곡 아래로 던져버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량쥔린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격렬하게 화를 내며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습니다. 리 샤오메이는 량쥔린만 없었다면 자신의 가족이 행복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가 모든 것을 망쳤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리 샤오메이가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와 피해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2014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둥이는 장기간 외지에서 일하다가 돌아왔고 아내가 크게 변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항상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몰래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녀와 문자를 주고받던 인물이 같은 마을에 사는 량쥔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둥이는 아무 말 없이 메시지를 삭제하였습니다. 량쥔린은 가금류를 기르는 사람이었고 리 샤오메이 부부는 가축 사료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의 아내와 량쥔린이 사업 거래를 위해 서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량쥔린은 새벽부터 둥이의 아내에게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며 안부를 물었고 이는 둥이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둥이는 아내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이틀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량쥔린이 그들의 문 밖에 서서 아내가 비밀 만남을 위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즉시 아내를 깨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추궁하였습니다. 결국 리 샤오메이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2014년 둥이가 외지에서 일할 때 량쥔린은 가축 사료를 사러 왔다며 집에 침입하여 아내를 성폭행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밤마다 리 샤오메이를 찾아와 강제로 잠자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아내의 고백을 들은 둥이는 분노로 치를 떨었고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굴욕적인 일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속으로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둥이는 원래부터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량쥔린이 마을에서 힘이 센 사람이라는 이유로 직접 맞설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둥이의 가정은 몹시 가난하였고 결혼 당시에는 제대로 된 음식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인은 근면하게 일하여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갔으며 둥이는 그녀를 존경하였습니다. 하지만 둥이가 모든 일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던 순간 량쥔린이 또다시 찾아와 둥이를 조롱하며 도발하였습니다. 둥이는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그가 소리를 지르며 욕하는 것을 묵묵히 참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둥이가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량쥔린은 리 샤오메이를 강제로 침대로 끌고 갔습니다. 둥이는 2층에서 이를 목격하였지만 두려움에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둥이는 분노를 아내에게 풀기 시작하였고 결국 리 샤오메이는 슬픔에 빠져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 둥이는 아내를 찾아가 데려왔고 두 사람은 마침내 복수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량쥔린은 또다시 리 샤오메이를 협박하며 잠자리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둥이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공격하였습니다. 그 후 부부는 피해자의 시신을 협곡으로 옮겨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리 샤오메이 부부가 극도의 정신적 충격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또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